취향 저격 와인 선택 요령에 대해서 와인을 고를 때 이 6하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잠시 우리가 산수 공부를 좀 할게요. X좌표, Y좌표가 있잖아요. 17년째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여심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와인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고르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와인 선택하는 요령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형 와인샵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뭐를 골라야 될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되게 당혹스러워요.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은 망망대해에 돛 하나 없이 그냥 조각배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에요. 대형 백화점이나 전문 와인샵에 가시면은 그래도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게 돼요.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은 와인 종류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렇게 와인 추천해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와인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골라야 될지,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보면은 6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와인을 고를 때 이 6하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한번 알아보시죠. 자, 먼저 누구랑 마시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 눈에 이쁜, 멋진 언니, 오빠들이랑 이렇게 와인을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와인 자체가 이미 맛있게 되겠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와인을 마시게 되니까.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가지고 와인을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밋밋한 와인, 좀 라이트한 와인, 아니면 달달한, 이렇게 남자 새끼들한테 달달한 와인 갖다 주면은 첫 모금 맛있을지 몰라도 다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또 가져가는 와인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이랑 마신다든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아니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면서 와인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와인의 선택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요즘 뭐 바깥분들, 남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머님,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부엌에 모이셔서 이렇게 음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전 냄새, 기름 냄새 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디엄 스위트 정도의 리슬링을 시원하게 칠링해서 큰어머님, 작은어머님한테 한 잔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겠어요. 또 누구랑 마실 수만은 없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홈술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집에서 혼자 혼술 하시는 분들, 또 그럴 때 뭐 어떻게 편하게 드시는지 기준에 따라서 와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심시간에 와인을 한 잔 하실 수도 있으세요.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낮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같은 거 한 잔 가볍게 하면서 식사를 즐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먹고 들어가서 이제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은 낮에 이렇게 가볍게 와인 한 잔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퇴근하시고 난 뒤에 디너의 개념으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약간은 취함도 있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와인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와인의 선택이 달라지겠죠. 우리 꽐라되는 낮술 개념은 아니라 가볍게 와인 한 잔 하는 거예요. 또 언제, 뭐가 중요하죠? 시간상 중요한 거는 추운 겨울에 마시느냐, 더운 여름에 마시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와인이 달라지겠죠. 보통 이제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드시는 화이트 와인을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레드 와인 중에서도 탄닌이 너무 강하지 않은 와인들 살짝 칠링해서 드시게 되면은 여름철에 이렇게 시원하게 몸도 차갑게 해주면서 입안도 리프레시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냐 더운 여름이냐 그런 계절에 따라서도 와인의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연초니까 시무식 많이 하잖아요. 연말엔 종무식, 시무식, 뭐 회사의 한 해의 성과가 좋았다, 아니면 원래 정말 우리 직원들 으쌰으쌰 잘해보자, 그러면 우리 또 대표님이 시무식 때 또 와인 한 잔 오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직원들이, 다양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와인이도 있을 거고 다 입맛이 제각각 달라요. 그러면 누구나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와인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스파클링 와인 같이 축하의 의미로 힘을 내자, 그렇게 뻥 터뜨리면서 와인을 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 집들이 이렇게 초대받잖아요. 집들이 초대받아서 가면은 음식이 뭐 나올지 보통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보통 집들이 하는데 요리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요리사분들은 정말 음식을 멋지게 해서 뭐 데코레이션도 멋지게 뭐 코스 요리로 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집들이 한다고 집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육해공
계속 막 다 준비를 해요. 누가 뭘 좋아할지를 모르니까. 음식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없을 때는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어떤 음식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한 미각의 와인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언제 와인을 마시느냐도 분명히 와인을 선택하는데 고려 사항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마시느냐.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레스토랑, 전문 와인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죠? 와인 잔도 세팅이 다 돼 있을 거고 식기류도 다 코스에 따라서 이렇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석대로 와인을 마시느냐,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집들이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캠핑이나 차박 같은 데, 그럴 때는 약간은 식사의 조력자의 역할로 그렇게 와인을 즐기시면 돼요. 그 다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무엇을 먹느냐? 이 부분은 재생 목록 중에 와인 안주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와인 안주, 마리아주에 대해서 제가 이론편도 올리고, 또 요즘 밀키트 같은 우리 한식하고 제가 와인 페어링 하는 거를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와인 안주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이 무엇을 먹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서양식을 먹느냐, 한식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죠. 회를 드시느냐, 아니면 고기를 드시느냐, 화이트냐, 레드냐, 당연히 달라지겠죠. 또 뭐 생선이라도 회로 드실 것이냐, 이걸 구이 드실 것이냐, 뭐 조림을 해서 드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양념에 따라서 조리 방식에 따라서 또 와인이 달라지고, 고기를 예를 들었을 때 육회로 생으로 드실 거냐, 아니면은 양념을 해서 마리네이드해서 구워 드실 거냐, 찜을 해서 드실 거냐, 또 고기를 구워 드시더라도 프라이팬에 굽느냐, 아니면 숯을 피워서 숯창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굽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와인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와인 안주편 꼭 참조해 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와인을 어떻게 마시느냐. 호텔이나 전문 레스토랑에 가면 와인 잔이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식당, 삼겹살집 이런 데 갔을 때, 아니면 횟집 갔을 때 와인 잔이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 로컬 식당에는. 제가 요즘 잘 가는 곳 있죠. 삼겹살집, 고깃집 가서 그냥 여쭤봐요.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양해를 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드시게 되면은 맥주잔에 드시게 되잖아요. 거기에 고기 굽는 향들도 있을 거고, 맥주잔이 일자로 빠졌으니까 향을 머금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가볍게 즐기는 좀 저렴한 와인으로 즐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육하 원칙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왜 와인을 마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와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와인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랑, 동호회 사람들이랑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알고 싶고 시험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파티 같은 데서 정말 가볍게 즐기는 와인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 왜라는 목적에 따라서 와인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육하 원칙이 세워지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또 던져지겠죠. 오늘 내 예산이 얼마냐? 예산에 딱 맞춰서 그 안에서 보셔야 돼요. 사람 눈이라는 게 내가 1, 2만 원짜리 보다가 옆에 2, 3만 원짜리 있잖아요. 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돼요. 그러다가 5, 6만 원, 10만 원, 나도 모르게 와인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곳에서 서성이게 돼요. 내가 오늘 정말 스페시픽하게 어떤 와인을 사야 된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육하 원칙과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 예산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와인을 고르시면 좀 더 손쉽게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와인을 마시는 목적, 예산이 다 정해졌으면 이제 실질적인 이 미각을 알아봐야겠죠. 내가 오늘 함께하는 사람의 와인 취향을 모른다면은 그분이 보통 술을 드실 때는 어떤 술을 즐겨 드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양주파냐, 소주파냐, 맥주나 막걸리파냐, 이 주종에 따라서 와인의 취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0%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거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죠.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낮잖아요. 그 중간에 소주가 있고, 이렇게 내 미각 자체가 노출된 강도에 의해서, 노출된 범주에 따라서 익숙함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막 양주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음식도 되게 양념 강한 것들 잘 드세요. 하지만은 양주, 소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슴슴한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각의 미래 팔레트 자체가 노출된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맵고 짜게 드시는 분이냐, 아니면 좀 슴슴하게 드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술의 취향을 내가 안다면 양주파냐, 소주파냐, 맥주파냐, 아니면 막걸리파냐, 이렇게 미각의 범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와인의 선택을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취향에 따른 어떤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 와인 자체의 미각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잠시 우리가 산수 공부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웠죠? X좌표, Y좌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다냐 달지 않느냐는 이 X좌표예요. 다음 수직은 뭐냐면 이 Y좌표는 레드 와인에서 떫으냐 부드러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떫은 거의 반대는 우리가 부드러운 와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떫은 게 싫은 거를 단 거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떫으냐 부드러우냐, 다냐 달지 않느냐, 이거는 좌표가 달라요. 와인이 분들은 떫은 맛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떫은 거에 반대 부드러운 와인을 찾아보세요. 이런 미각에 대한 좌표가 정해졌으면 단 거를 마실지 아니면은 달지 않은 거를 마실지, 좀 떫은 맛이 있는 거를 마실지 부드러운 걸 드실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떫은 맛이 강한 쪽에 대표적인 건 또 뭐가 있겠죠? 지금 이 아이처럼 까베네 소비뇽이에요. 까베네 소비뇽은 포도 품종 중에서 탄닌을 가진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디가 있고 강하게 만들어지는 편인데, 까베네 소비뇽처럼 탄닌을 가진 대표적인 포도 품종에 속하는 게 메를로가 있어요. 메를로가 여러분들 부드럽다라고 하지만은 피노누아처럼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까베네 소비뇽보다 부드럽지만 얘도 충분히 탄닌을 가지고 있거든요.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아니면 호주의 시라라고 부르죠, 프랑스에서는. 아니면은 아르헨티나의 말백, 이런 품종들이 보통 떫은 맛, 이제 바디를 가진 대표적인 포도 품종들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이처럼 슈페트부르군더, 독일에서는 슈페트부르군더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노누아 품종이에요. 이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품종의 대표적인 품종이거든요. 피노누아나 아니면 프리미티보, 미국의 이제 진판델 같은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떫은 맛이 없는 부드러운 쪽의 와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엔 또 뭐가 있죠? 스페인의 템프라니오 품종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라나시, 가르나차 품종이 있을 거고, 이태리의 산지오베제 품종이 있어요. 끼안티의 대표적인 품종이죠. 또 독일 같은 경우엔 돈펠더 품종이 그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칠레의 까르미네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종에 따라서 일단은 먼저 와인의 스타일을 고르실 수 있어요. 화이트 와인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되게 드라이한 거, 상큼하게 드시는 와인을 드실 거냐, 드라이 하더라도 오크향 나면서 좀 바닐라 향 나는 샬도네 오크 숙성된 묵직한 거를 마실 거냐, 아니면 나는 오늘 단 거를 마시고 싶다. 그 단 거의 대표적인 거는 또 모스카토 있어요. 이태리의 모스카토 다스티 유명하죠. 모스카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윗하게 만들어지면서 탄산이 살짝 있는데 약간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와인이 분들이 처음 와인을 시작하시기에는 모스카토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리슬링 중에 살짝 달콤하게 할프트로켄, 미디엄 스위트 정도로 양조되면은 살짝 단맛을 가진 상큼한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아이처럼 리슬링 트로켄, 그럼 드라이거든요. 리슬링이 달지 않으면 그 상큼함이 더 배가 돼요. 서비뇽 블랑의 느낌이 있죠. 서비뇽 블랑도 달지 않은 와인 중에 상큼한 와인의 대명사잖아요. 리슬링 트로켄도 서비뇽 블랑하고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오늘 정말 단 거를 먹고 싶다. 정말 서양식에서 디저트에 아이스 와인을 곁들이면서 단 거와 단 거의 시너지 효과를 낼 만큼 달콤한 디저트랑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아이스 와인을 드시면 됩니다. 이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정통 아이스 와인이거든요. 찐득찐득하게 단 게 아니에요. 정통 아이스 와인은 상큼하면서 달콤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정통 아이스 와인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인 자체의 미각의 좌표에 의해서 X좌표냐 Y좌표냐에 따라서도 와인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준점에 의해서 좌표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X, Y 좌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Z 좌표가 생겨요.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X 좌표, Y 좌표가 있다. 떫은 거의 반대는 부드러운 거지 떫은 거의 반대가 단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와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이에 따른 신체의 변화에 따른 차이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20대 30대 분들과 50대 60대 분들의 미각의 차이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좀 뭐 피자 파스타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통은 식사를 하시더라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 거 드시러 가시게 돼요. 자연스러운 신체의 노화에 의한 결과예요. 젊은 분들은 막 액티브하게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신체의 노화도 있고 활동량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40, 50대 되면 여러분들 노안이 오잖아요. 미각도 마찬가지예요. 미각의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의 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미래의 세포가 보통 일반인들이 3,000개에서 뭐 10,000개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퇴화되게 됩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님이랑 와인을 드신다, 뭐 친구들이랑 마신다면은 당연히 내 또래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지만 나하고 한 세대가 다른 분들하고 와인을 드시게 된다면은 그분의 어떤 신체의 노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음식을 선택하시더라도 너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기름지고 느끼한 것보다는 좀 소화가 편한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면 좋고, 또 와인 자체도 너무 떫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목넘김이 편안한 그런 와인을 선택하시면은 함께하는 그 상대방도 분명히 와인을 맛있게 드시게 될 겁니다. 요즘 명절에 와인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 와인을 선물을 할 때도 이 모든 이론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의 미각, 그 다음 이 와인 자체의 좌표에 의해서 미각을 고려해 가지고 와인을 선택하시면은 상대방한테 선물하기 좋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양주 선물 많이 했잖아요. 알아요. 발렌타인 30년 비싼 거 알아요. 뭐 100만 원씩 넘는 위스키죠. 발렌타인 30년을 선물을 하게 되면 비싼 거를 줬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집에서 마신다면 어떻게 되죠?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맛있게 드시겠지만 보통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와이프랑 아니면 남편이랑 애들이랑 같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편하게 마셔야 되는데 발렌타인 30년은 독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술을 못 드시는 분한테는. 그럼 그 미각에 사람이 맞춰야 되지만 와인은 아니에요. 와인은 다양한 미각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맛있게 마실 만한 와인을 내가 골라서 선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미각을, 상대방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를, 모든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와인을 골라서 드리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에요. 와인을 선물을 할 때는 그 받는 분이 보통 이제 남자분한테 선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남자분 술을 좋아하는 막 자극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라서 와인을 좀 강한 스타일, 까비네스용 좀 바디감 있고 이런 걸 선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안 해요. 17년째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와인을 선물을 한다면은 남자 취향이 아니라 여자 취향으로 저는 선물을 골라드려요.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여심을 잡아라. 와인을 선물하게 되면 집에서 가족들이랑 마시게 돼요. 그 사모님이 와인 마시다가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누가 줬어?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 어깨가 으쓱해지거든요. 그러면 선물 받은 분은 와 우리 누구 아무개가 나한테 와인 선물 줬는데 나 오늘 와이프한테 칭찬받았어. 그럼 뭐 남자분도 뿌듯하겠죠. 그럼 그 선물의 의미가 한층 더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선물을 하실 때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족이 누구나 편안하게 드시는 스타일로 선물을 하시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칭찬받을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취향 저격 와인 선택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슬기롭게 와인 구매하세요. 이상 와인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